예, 요 촛불 딱 켜잖아 지금. 촛불 켜는 거 안 봤어요 이게? 예? 촛불 딱 켜잖아요. 촛불을 왜 꺼? 마음의 촛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촛불 자체를 여러분들이 왜 끄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촛불을 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대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국민들 마음 다 똑같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게 촛불 시위, 촛불 항쟁의 어떤 본질적인 시위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때가 대한민국 옛날 천안함 내나 침몰됐을 때, 그때 그래 했던 게 지금 몇 년 전이고, 이게 아주 오래된 건데, 이게. 2010년 3월, 2010년 3월 이야기예요. 2010년 3월 대한민국의 촛불을 이게, 대한민국의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낸 그 원조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촛불이 원래 이렇게 촛불 들고 나오는 시위가 그렇게 활성화되었느냐? 아니에요. 그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죠, 그죠? 예? 6년 전이죠, 6년 전. 그래서 광화문 촛불 그러면서 이제 그 촛불 투쟁, 그죠? 뭐 그때 그 시절 그때 2010년 3월 31일 날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촛불 들고 싸우고 광우병 때부터 촛불 들고 싸우고 그 이전부터도 그렇게 하고 싸웠던 부분들인데 대한민국의 촛불을 들고 나오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저거 역시 맞죠. 저 촛불 하나 켜는 집회 시위 방법, 집회 시위의 방법은 날로 발전했거든요. 과거에는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삐라를 막 뿌리고 막 그렇게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1인 시위, 그죠? 현수막 시위, 촛불 시위, 그 삼보 일배, 오체 투지, 뭐 다양한 시위 방법들이 있는데 그 시위 방법들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런 사건도 있었다. 어이구, 석탄 감자님 짱돌 감사합니다. 그때 이거 2010년도 때는 우리 와이브로 그걸로 해가지고 와이브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방송 노트북 등에 지고 노트북 등에 지고 막 인터넷도 이렇게 방송했던 그 시절이 2010년 그 시절 전이었구나. 저거는 이제 미디어 몽고가 이제 캠코더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나간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 재밌죠. 고요 법적 근거를 예? 당신이 유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집시법 위반이 되는 거냐고요. 집시법 몇 항의 위반입니까? 예?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저봐 양초를 빼들어가. 저기 짭새야. 짭새가 왜 남의 양초를 왜 빼들어가냐고. 도대체 남의 양초를 왜 빼들어가냐고. 정말 골 때리지 않냐고. 자, 그래서 요번에 몇 월 달이었나?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죠? 유가족들 깔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짭새들이 들고 토끼잖아, 그죠? 짭새들이 그 깔개 그거 들고 토끼고 그 리본 쭉 줄로 매난 그거 뜯어갖고 토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불법 시위 용품이다 이래갖고 그 미친 짭새들이라고 내가 볼 때는 미친 짭새들. 그게 대한민국의 짭새의 수준들이에요, 수준. 그래서 경찰이 아니고 짭새다, 짭새. 경찰은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경찰 관찰한다라는 뜻의 경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가 나서 가지고 거지랄병 털면은 어떻게 돼? 그거는 직권 남용이에요. 직권 남용이 그거는 경찰하고 짭새가 돼. 짭새가 저지랄하는 거예요. 짭새의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짭새를 보시고 계십니다. 방금 사유재단 빼다가는 거야. 그저 촛불 들었다고 뭐 피해 입은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가 아닌 사무실에서
또 집에서 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저 때는 기자 정신들이 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걸 취재하고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예? 이게 서로 못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저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어서 이명박이가 프레스 프렌들이 미디어 통과시키고, 그래서 저 때부터 언론들은 저걸 기사화해서 터뜨리려고 그러니까 못 터뜨리게. 그 기사가 실제로 이게 그 데스크 다 잘려버리는, 데스크 잘려버리는 그런. 저 때만 해도 기자들이 저걸 취재를 해갖고 보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레기들로 바뀌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2010년 3월달, 2010년 3월달에 있던 이야기들. 옛날에 우리 그 광우병 촛불 때, 예? 광우병 촛불 때 그때 이런 게 있었잖아. 예. 요거는 저 그냥 기사가 하나, 이게 그 뭐야, 뉴스프로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영국의 보수 일간지, 뉴스프로에서 르피가로라고 정통 보수 일간지에서 박근혜는 정신병자 당장 구속해야 된다고. 아주 세죠. 이게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파 일간지가 르피가로가 12일, 지난 11일 1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강원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보도하며 시민들의 격한 반응을 소개했다. 상하이 주재의 특파원 세바스티안 팔레스티 14일자 종이신문 신면에 군중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시위 사진과 함께 머리 기사로 편집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그 박 대통령의 수첩 공주라는 별명도 라스푸틴에 의존했던 강박에서 온 것이라고 봤다. 강박. 최 씨가 사라진 지금 더욱 외톨이가 된 박 대통령에게 종말이 가까워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게 새롭게 예고된 수십만의 시민들, 단두대가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 르피가로. 르피가로. 아이씨. 그러니까 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공화국의 보수라고 한다면은, 보수가 제일 자존심 상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부정부패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그 보수가 가장, 그 보수는 진짜 명예를 중요시하거든요. 명예를 그 썩어도 준치라고 가문과 뼈대를 중요시하고, 이 보수가 하는 게 가문과 뼈대고, 그죠? 부정과 부패, 굴욕, 굴종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보수거든. 진정한 보수인데 이 씨발 뭐 대한민국은 보수가 없잖아 지금. 순지 야바이꾼들만, 그죠? 음. 그래.
우리 회사 노조위원장이 새누리당 비례로 도의원인데, 도의원이라고? 겸직이 가능한, 겸직 안 되는데? 공직자들은 노조나 이런 데 조직을 그걸 겸직할 수 없는데? 겸직 위반인데.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진짜로. 그 여러분들께 해결해. 어쨌거나, 그 다음, 데모가 희망이다. 우리 저 이석범, 데모당의 이석범 당원님. 이분은 오체투지 전문가. 오체투지 같은 빡신 그 투쟁방법 중에 좀 빡신 게 오체투지거든요. 오체투지가 진짜 빡시거든요. 진짜 무릎, 팔, 다리 다 까지거든. 계속 엎드려갖고 절하면서 오체투지 해가는. 그거를 지난번 그 뭐더라 쌍용차 할 때 했나? 아씨 뭐더라 뭐 할 때 했다? 그때도 오체투지하고 하여튼 오체투지 할 일만 있으면 세월호 오체투지 할 때도 오체투지 했나? 하여튼 그래 오체투지 계속 하시고 이번에도 오체투지 하셨죠. 갑을 오토텍 그 하면서 데모단기 보이시죠? 부산 역대 최다 촛불 인파 운집 10만 명. 박근혜 퇴진. 그 민중소리 기사 같은데. 박주민이 참 잘하긴 잘한다. 박주민이 자기가 의정 활동한 걸 저 길거리에서 저 리플렛을 접어가지고 의정 자료 자기 지역구에서 의정 보고라고 해갖고 이렇게 찌라시 나눠. 리플렛으로 찌라시 나눠주고. 일주일에 하나씩 법안을 발의했으면 도대체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을까? 저 법안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에요. 이게 이거 말고 전세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규제 완화 속에서 예? 요것도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죠?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이상호 속보입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속보. 어저께 속보죠. 어저께. 이거는 어제 부산 상황인데 임마 이거는 카메라를 옆으로 찍었네. 돌대가리. 이거 완전히 대박 났죠. 이거 내나 저 뭐야 그거 뭐지? 그 음성 파일을 글자로 만들어 주는 거 그 뭐야? 그거 다 나왔죠 지금. 지난번에 박태환이 그 수영 관련해 가지고 뭐 문제 있고 막 그랬던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뉴스의 배경이 아닐까.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도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천 차관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논란이 되던 지난 5월 25일 이른 아침 비밀리에 박태환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태환이 체육회의 뜻대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각종 특혜를 주겠지만 반대로 출전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무소불위 김종 차관, 기업은 내 마음대로 장시호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라고 삼성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차관은 박태환을 회유하면서도 자신이 마음대로 기업을 주무를 수 있다는 듯 막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김 차관은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스폰서를 받도록 해주겠지만 기업들도 소개해줘서 같이 훈련하게 하고 예를 들어 수영클럽 만들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중략 부담 없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건 내가 약속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주려는 기업도 나타났어. 자신의 뜻과 달리 올림픽 출전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메달 땄으니까 광고주 쇼 그러면 광고 들어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거지로 나가서 그러면 어느 광고주가 태환이에게 붙겠냐 이거야? 또 자신의 힘이 미치는 곳은 기업뿐만이 아니라며 미래를 생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 해야 될 것 아냐? 교수가 최고야. 왜냐하면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 행정가도 될 수 있고 외교로 나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교수 하려는 거야. 서로가 앙금이 생기면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부담 가지면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예를 들어 단국대학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기업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대한체육회하고 싸운 애인데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긴 게 아니라고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종 차관의 대화를 듣고 대한민국은 고위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을 움직이고 교수 채용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금방 잊어 김종 차관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 못할 말을 계속했습니다. 국민에게 돼지로 비유한 다른 고위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해서 그래서 국민들은 금방 잊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여론이야 대한체육회의 이중처벌 규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꿀 수 없다며 박태환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태환이가 올림픽 안 나가겠다. 선수 안 뛰겠다.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도의적으로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 빨리 고치자. 신속하게 국제적으로도 맞추고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을 하지 않겠다. 는 기자회견을 하라고도 말했는데 그 방식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자들 다 신경 쓰지 마. 딱 내가 원고 하나를 써서 그거 읽고 끝. 딱 결정문 읽어버려. 그리고 질문 없습니다. 대답하지 마. 김종 차관은 국민과 여론을 우습게 알았고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고 소통 없는 기자회견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차관의 반론 리우 가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김 차관은 박태환을 만난 뒤 자리를 떠나면서 오늘 자신을 만난 것은 다른 곳에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몇 언론에서 김종 차관에게 박태환을 따로 만난 적이 있냐? 는 질문을 했지만 김종 차관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김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박태환을 만나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으면 기업 스폰서도 알아봐 주겠다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박태환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뿐이라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고 반문했습니다. 또 기업 스폰서 부부는 사례를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박태환을 리우에 보낼 권한도 없고 리우에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통화를 녹취하고 있으니 이사간 얘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1시간 이상 들은 녹취록에서는 박태환 측도 그 자리에 동석한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거의 말을 하지 못한 채 김종 차관이 혼자 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김종 차관의 말들은 제가 들은 대로 편집 없이 적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의 의미도 모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김 차관이 과연 검찰 수사는 제대로 받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영렬 기자 헨리 13및 sbs.co.kr. 네, 요거 요렇게 내용이 잡힙니다. 에이고, 이게 SBS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SBS에서 참 SBS 참 이거는 어제 대구 상황 조회가 436회. 실제로 이게 어제부터 고3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고3 효과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빠져있는 입장 같으면은 요거의 감을 갖다 좀 잡을 낀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제가 좀 사실 지금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고무됐다 그래야 되나? 좀 살이 떨린다 해야 되나? 요런 게 뭐냐면은,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분위기를 싹 타다 깔아앉을지 안 깔아앉을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역사는 말입니다. 진짜 역사를 깊게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늘 진짜로 이게 말로만 역사에 청년이 나섰다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젊은 청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들은, 역사의 전환점 계기성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굵직굵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여론,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언론이 뭐냐면은 TV조선, MBC, KBS 요런 조중동 이런 쓰레기들, 그런 쪽에서 비춰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 부당함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거리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개념, 제대로 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이 반민주주의적이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부당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자신의 부모들을 죽이고 있고 내 자신의 미래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움직이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뭐 어른들이 또는 뭐 너도 나도 박근혜 탄핵하니까 나도 박근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트렌드, 이 시대의 청년 학생들의 트렌드로 이게 박근혜 퇴진 분위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철학의 원칙이 무엇인지, 민주주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동시에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팍 커진다고 한다면은 진짜 대한민국 혁명이 된다. 민주혁명, 진짜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헌법이 무엇인가, 헌법이 왜 민주주의 헌법이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내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내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인데 시민은 또 무엇이고 국민은 또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로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을 담보로 한 그런 실제적인 데모크라시적인 어떤
그 실천 행동이 이렇게 표출되어서 거리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마무시하다. 진짜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 진짜 대한민국 미래는 진짜 희망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2016년 박근혜 덕이다. 정말 박근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고 이겨나가고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전환이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급속도로 빠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율적인 느낌을 제가 가져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깝깝하죠 지금. 진짜 깝깝하죠. 그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적 사고보다는 그 파쇼와 독재와 권력의 힘으로서 젊은 그 시민들, 국민들 일반의 평범한 국민들을 다 쳐누를 수 있고 자본가 계급들, 돈 많은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도 자본가가 되어야 되겠지. 나도 재벌이 되어야 되겠지. 나도 저 천민들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라는 골 때리는 소수 어떤 그 소수 선택받은 자 또는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이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어떤 이 재밌는 어떤 재밌다기보다는 섬뜩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박근혜를 얼굴 보여주면서 좀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겁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게 박근혜 퇴진 고3이 간다. 100만 촛불 전국 들불러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 그 곳곳에서 청년 학생들 모여라 이런 게 있는데 요번에 대구에서도 그 청소년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탁탁탁 들고서 학생들이 탁그 행진할 때 청소년들 모여라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청년들 시국선언, 학생들 시국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들을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시스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왜? 그들이 바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미래거든. 그죠? 그들이 가야 될 미래 중에서 그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다양성의 원칙, 소수가 차별받지 않는, 그죠? 다수의 어떤 폭력이나 다수의 만행이나 다수의 어떤 우월성들이 소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또한 특정 계급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어떤 계급 구조가 아닌 정말 평등한 민주주의.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려면은 지금의 거리로 나온 학생들을 재빠르게 빠르게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도 어저께도 그 영남대